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곽지원입니다. 장소가 진짜 끝내줍니다. 이런 될 장소가 없거든요. 제가 벌써 장소에 한번 기가 눌렸고, 앞에 그 기라상 같은 리더 사진을 실제로 또 기가 눌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보다 그 사업 면식이 좀 있어서 저기 계신, 뒤에 계신 사장님들의 강의를 하실 때 제가 사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고 멋지고 위대한 그룹 TVTV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오늘 첫 초대되신 분들과 이제 기존에 사업하시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저는 뉴스킨을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최근에 저희가 유튜브로 사실 강의를 더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보면 사실은 세바시 같은 것도 있고 유튜브에 강연 프로그램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연 프로그램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틀린 말 하나도 없죠? 네. 네, 다 맞는 말이고, 네,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강의를 듣고 인생이 바뀐 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날은 바뀌잖아요, 그죠? 그날에 굉장히 인생이 다시 방향이 바뀌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 강의료를 받고 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문 강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듣기에는 맞는 말만 하다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 제목 아까 보시면 한 사람이 변화하는 힘이라고 했는데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바뀌고 나서 잘 살고 나니까 제 주변 사람도 다 같이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보다는 이 사업이 주는 기회, 그리고 저의 1시간 동안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내용이어서 깨달음이 조금 있고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진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면 실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멋지고 현란한 말을 늘어놓는 그런 강의보다는 실질적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지만 굉장히 큰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스스로. 그래서 1시간 동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었거든요. 제가 TVT 오면 쫄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여기 진짜 초등학교 선생님 제대로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맛만 보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25에 부산에서 이제 발령을 받았고 제가 3월에 발령 받죠, 보통. 그럼 학기가 시작되고 7월에 처음 만난 게 뉴스킨입니다, 저 때. 네, 그래서 사회생활 한 4개월 정도 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뉴스킨이라는 걸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올 때 대단히 똑똑해서 뭘 알아보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딱 와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고 해서 왔더니 듣는데 심장이 뛰는 걸 어떡해. 그걸로 그냥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사실 사회생활이라는 걸 4개월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제 나이 25에 만난 뉴스킨은 제 첫 사회생활이자 제 인생, 지금까지 인생의 전부고 여기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뉴스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끔찍한 사진이 하나 있죠.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공장에서 뭐 조립하고 있는 것 같죠? 사실 저도 교육학이라고 하는 거 시험을 치거든요. 근데 시험을 쳐보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섬뜩한 말이었는데 그때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외우는 정도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농경사에 있다가 산업사회에 접어들었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근데 그때 갑자기 공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조립을 해야 되는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진 맨 앞에는 자, 이 부품 여기다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조립해서 이렇게 완성품을 만들어내세요 라고 앞에서 얘기하는 거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작업대에다가 싹 앉아서 그 교육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끔찍한 건 이게 학교의 기원입니다. 학교의 기원.
학교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근데 공장 노동자가 필요가 없어지고 기계들이 다 할 줄 아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회사가 지어지고 이제 정부 기관이 생겼죠. 그러면 거기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노동자. 그래서 똑같이 작업대는 아니지만 책상을 쫙 깔아놓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의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고등학교입니다. 괜찮으세요? 오늘도 많은 그 아이들 노동자 교육하는데 모여오셨죠? 근데 제가 그걸 한 줄로 읽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꼼꼼히 뉴스키를 하구나 생각해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가장 충실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길러진 사람이었거든요. 전 말투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부산 교대를 나왔고 임용도 부산에서 줘서 부산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말이 뭐였을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뭘 저희 집 철저히 월급쟁이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공부 열심히 왜 해야 될까요? 좋은 데 가야 되니까요. 좋은 데를 갔습니다. 좋은 대학 왜 가야 될까요? 좋은 직장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25이 됐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라고 하는 아이들이니까 하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충실하게 1급 학생으로 기르어졌는데 결국은 저는 선생님이 되었고요. 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대기업에 가서 열심히 그 이 회장님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방하는 것 중에 공무원 있죠. 공무원 시험 친 사람들은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사실은 아이러니한 걸 뉴스키에 가서 처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발령을 받아서 저도 피해자로 길려져 놓고 또다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공부 열심히 해라.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왜 좋은 직장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게 결국은 누가 써놓은 스크립트라는 생각이 드니까 끔찍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나도 모르게 어디서 주입받은 생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한테서 배운 거예요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서 배웠죠? 그럼 우리 엄마는 누구한테서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서 배웠거든요? 그 뭔가 정체도 모를 것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 좋은 직장 가져 이것만 그냥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TV 매스컴에 보면 부자는 다 나쁜 놈들입니다. 돈 벌지만 공부 열심히 해, 바르게 살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뉴스에는 뭔가 내가 사업이란 걸 하면은 모조리 말아먹는 것처럼 방송 보도를 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바깥에서 제가 한 25년 세대를 당하니까 오히려 이 강의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연히 여기 온 세미나에서 제가 느꼈던 거 뭐였냐면 내가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네?가 아니라 이거 뭐지? 나는 지금까지 시킨 대로 살아왔더니만 25살 보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흘러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옆에 있는 5년차, 10년차,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는 교장 선생님을 봤을 때도 절대로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뉴스킨에 왔을 때 뭔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그냥 살다 죽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늘에서 기회를 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 사실 제가 그냥 떠드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언스크립티드라는 내용,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모르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스크립트 써진 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줄거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정신 좀 차려보라는 거죠. 사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면 누가 써놓은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언스크립트 해보면 된다. 그 스크립트에서 뛰쳐나와보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오신 분들은 꿈이 무엇이었는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장님 꿈이 무엇이었어요? 사장님 꿈이 무엇이었어요? 지금 엄청나게 필기할 게 없는데 필기하고 계신데 되게 필기할 게 없거든요. 네.
네,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잘했어요. 제 꿈이 뭐셨어요? 성악가요? 그럼 성악가 하시기 위해서 대학교 가셨겠네요? 가지는 못했지만 지금 뉴스킨으로 얻고 싶은 꿈이 성악가이신 거죠. 저는 사실은 너무 제가 이 다음으로 보여드릴 사진들을 막 돌리면 끝나고 나면 저런 게 꿈이었어요가 아니고 근데 속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생에 태어나서 곽정환이라는 이름 3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됐을 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한 30대 되면 그냥 자리 잡는 거 아닌가? 그냥 그 직장에서 왜냐면 나 열심히 살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40대가 되면 그냥 내가 원하는 삶 있죠. 근데 저는 어떤 거였냐면 그 드라마에서 주입받은 멋진 삶이 어떤 거예요? 여자들이 이런 거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그러다가 한강 뷰가 쫙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올라와서 샤넬백을 집어 던지면 잡니다. 나 너무 피곤하니까. 열정을 불태웠으니까. 그게 4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인생 끝에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5에 보니까 내가 30대, 40대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뉴스키드 만나기 전에도 막연히 꿈꿨던 것들 있죠. 그런 거 보여드릴 텐데 같이 공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호텔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뷰가 쫙 보이고 일어나면 신랑이 명품을 사놓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양쪽에 막 백이 꽉꽉 차게 쇼핑을 하고 노란 풍선, 파란 풍선으로 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그냥 그 호스텔 방에 가장 뷰가 좋은데 근데 저희가 평소에도 열심히 일어나는데 여행 가면 더 일찍 일어나시죠? 여행 가서 알람 왜 맞춰놓으세요? 조식 먹으러 맞춰오시죠? 여기까지 가가지고 조식 시간 넘길까봐. 그게 아니고 눈부시게 자다가 일어나서 룸서비스 시키는 겁니다. 탁탁탁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넘길 거죠. 이 남자분들 40대 되면 내 차에서 벤틀리인 줄 아시잖아요. 그죠? 배도 하나도 안 나오고. 뭔가 바쁘지만 근데 열정적인 삶을 살고 다들 프로포즈 요트에서 만났죠? 내 첫 차는 벤츠고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 굉장히 자신있게 손드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지 않으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이런 삶을 항상 원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너무 원해서 부자가 될 기회를 찾고 이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고 만났다면 어떻게 사는지 물어라도 볼 텐데 사는 법을 듣지를 못해서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는 제가 산업 25 나이였지만 이런 거 있죠. 내가 시험도 쳐보고 사회생활 해보니까 근데 쉽지 않구나. 사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산다는 게 만만하지가 않구나.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은 좀 꿈 사이즈를 좀 낮춰보자. 레벨 좀 낮추자. 그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나 되게 지금 만족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꿈 사이즈를 낮추자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특히나 5년 후에 사장님이 와서 당신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잘 살고 있더라. 5년 후에 본인이 와서요. 너무 잘 살고 있더라. 10년 후에 당신이 와서 대성을 팔자. 너 대박이고 무조건 뭘 하든 대박쳐. 라고 한다면 지금 조금 망설이고 있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그 시도들을 다 접으실 건가요? 누군가가 진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만 준다면 내가 그렇게 약간 머뭇거리고 있고 나는 만족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포기하고 있던 거 그대로 깨끗하게 접을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그 머뭇거리는 거 전부 시도해 보실걸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보장만 있다면 사실 성공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는 25세 시작을 했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건 완전 인분 조작. 네, 사업이라고 하는 건 1도 해보지 않은, 특히나 양말 한 짝 팔아보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돈을 잘 벌고 멋지게 살고 특별한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 정해지는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만나는 사람한테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되게 특별했기 때문에 성공할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사실 본인이 시도할 수조차 없거든요. 저는 지금 뉴스킨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을 보이는 거지, 시작할 때 제 모습을 보셨다면 사실 더 많은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부가 산다고 해도 사실 서로 대화 한 번 못할 정도로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요. 와이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고 남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쁩니다. 너무너무 바쁜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인생이 기가 차게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바쁜데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저번 달 내 카드 값을 해결할 정도로 내 인생이 굴러가고 있지 마이너스가 안 난다 뿐이지 사실 기가 차게 5년 후 10년 후 바뀔 인생 자체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조차 없다는 게 진짜 슬픈 현실일 것 같아요. 제가 올해 5월에 그 팀을 모나코를 갔을 때 거기가 F1 경주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F1은 여자분들 잘 모르시죠?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1등이면 전 세계에서 운전 제일 잘하는 사람 맞죠? 운전 제일 잘하는 사람. 자기 제일 잘하는데 평소에 도로에 주행을 할 때는 기사를 고용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일 잘하면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약간 아이러니하시죠? 네, 왜 기사를 고용하냐면 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려고요. 생각할 시간 있으세요? 내가 세계 인류의 자리에 가면 그런 소위 잡일 있죠. 설거지하고 운전하고 빨래 빨고 애 보고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인류지만 더 인류가 될 수 있는 생각들을 할 시간이 그 빨래를 맡긴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나아질 수밖에 없고, 만약 그 빨래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설거지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지만 또 그 사람들은 본인의 인생을 생각해볼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사는 거거든요. 너무 바쁘죠.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다 보니까 사실 내가 누구인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진짜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을까? 라는 시간을 지금밖에 가질 수 없는 게 진짜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돌진해서 가면 그 끝에 진짜 원하는 삶은 있으세요? 진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끝에 진짜 원하는 삶은 있으실까요? 그런 것들이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 알아? 남들이 안 알아줘도 내가 내 자신이 기특하게 보이는 순간이 많을수록 맞아. 자존감이 높아져. 사실이야. 그래서 옛날에 무슨 나무 의자를 만드는데 오빠랑 안에는 안 보이잖아. 의자 밑바닥. 거기를 뭘 되게 열심히 사포질 하길래 여기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하지 누가 하겠어 했더니 내가 했잖아. 멋있다. 이게 되게 진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나? 남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약간 우리 직업병 아니냐 이거 근데? 맞아. 그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변형지가 너무 그냥 직업병이 됐어. 직업병이야. 남들이 어떻게 보지가 직업병이 됐어. 근데 나는 욕먹지 않으려고 20년 산 거 같아.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맞아. 욕 안 먹는 집만 해.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갇히게 돼. 맞아. 숱하게 스쳐가는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울 그것도 없었어. 왜냐면 눈앞에 막 너무 많은 일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나는 약간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그냥 욕심 없는 척 하는 거. 왜냐면은 막 거절당했을 때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냥 하고 싶지 말고. 나 싫대? 뭐 알았어. 알았어. 그렇지 않은 거야. 기분 좋았을 때. 맞아. 그래서 사람 매니저들 정말 이력이 없어 약간. 이력이 욕심이 없어. 널 모르는 거지. 그게 나의 자존심인데. 슬퍼지려고 해, 유리야. 진짜. 그렇지만 나도 좀 이해가. 알지? 되게 관심 없는 척 하고 싶어. 이렇게 거절을 많이 당했어? 아니 근데 배우들은 거절당한 게 얘기야? 시작이고 여러 명이 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배우들은. 괜찮은 척 많이 했지. 숨기지 저는 그 성유리가 한 얘기 중에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욕먹지 않으려고 사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반대로 자기가 뭘 원하는지는 오히려 화려하지만 굉장히 많이 묻어두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선생님 할 때는 사실은 행복했냐라고 물어보면 타인의 기준에서 볼 때는 꽤나 행복했습니다. 명함 내밀 때 1초 행복했어요. 저 선생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내 딸을 소개할 때 우리 딸 선생님이야. 이 얘기할 때 1초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건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행복한 거지, 사실 그 나머지 기간에 진짜로 네 인생에 만족했냐고 물어보면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너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그 당시에 오히려 더 나 행복해, 나 되게 만족 중이야, 내가 원하던 거 이뤘거든, 이러고 거짓말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자존심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오히려 더 나는 지금 생활에 제일 만족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얘기해 보시면 되게 만족한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요? 실제로 물어보시면 많은 것들을 접고 많은 것들을 꺾어두고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킨을 할 때 밖에 나가서 명함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어머 뉴스킨 하시네요, 이렇게 반응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저도 똑같이 뉴스킨 하시는 분, 이 1초에 약간 흔들림이 있죠.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명함을 주지 않는 나머지의 순간에 제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실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해 보이고 싶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건지, 누군가에게, 아니면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내가 진짜 그 원하는 거를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행복을 느끼고 계신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앉아 계신 본인 스스로만 그 해답을 저는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가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는 건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신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이렇게 살살 부니까 제가 원래 내려와야 됐던 이 날짜보다 더 빨리 내려왔거든요. 그 이유가 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또 한 분이 하늘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산다는 거, 그리고 내 가족이 전부 건강하다라고 하는 건 정말 최고의 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가족이 있고 가족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행복의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요. 저는 자유로울 때 진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한 결정 중에 모든 결정이 나의 자유, 나의 의지대로 하신 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났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대화를 했고, 내가 원할 때 일어났고, 내가 원할 때 잠을 잤다. 100%. 잘 없으실걸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무실에 선들이 있잖아요. 12시에서 1시 되면 줄줄줄 나옵니다. 회사원들이.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밥 딱 먹고 들어와? 이렇게 누가 얘기했잖아요. 1시가 되면 싹 빠지면 아무도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오라고 하니까 그때 나도 딱 먹고 오는 거죠. 그리고 주말이 되면 아무도 없고요. 그 타임테이블이 누군가가 딱 맞춰놓은 대로 짝깍짝깍 흘러가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소개드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와닿았던 내용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써놓은 스크립트대로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스크립트에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는 30년 동안 일단 배워. 그리고 30년 동안 노동을 해야 돼. 그 60 이후에 자유를 가지세요.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정년이 언제세요? 라고 물어보면 누가 주입한 것도 아닌데 60 정도까지 일하려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주입한 생각으로 인생 일을 대부분이 살아가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제가 사직서를 내고 전업을 하고 나서 부산에 센텀 신세계 있죠. 낮에 갔는데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일 낮에. 제가 평생 60까지 선생님을 했다면 평일 낮에 안 가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60까지 일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평일 낮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더 충격적인 거 뭔지 아세요? 주말에 본 사람들보다 훨씬 돈이 많아 보여요. 평일 낮에 거기 있는데 열심히 그 시간에 일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번쩍번쩍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인생의 법칙이 뭐냐면 5년에서 10년 정도 어느 정도 짧은 시간 빡시게 일하고 내가 원하는 자유를 얻는 인생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제 강의 듣고 나면 좋은 강의 들었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잘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잘 살게 되는 방법을 이런 데서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근데 너무 낯설고 뭔가 내가 알던 방식이 아니니까 오히려 내 머릿속에 다 튕겨내는 겁니다. 이거 아니야, 있을 수가 없어, 이거 완전 사기야 사기, 이렇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도 사실 저렇게 주황색 딱 짧은 기간 동안 일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인생 2번을 택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인생 2번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준비되셨어요? 네. 근데 인생 2번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일단 자유로우려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떵떵거리는 부자는 아니더라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안 먹는 게 자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생 1에서 딱 배운 대로 30부터 60까지 열심히 일해도 60 이후에 내가 원하는 자유가 안 오는데 5년에서 10년만 딱 빡시게 일하고 자유가 온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될까요? 절대 되지 않죠. 제가 이 상황에서 내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밥만 먹고 잠자지 말고 일하세요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예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인생 2는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처음으로 초대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 생각으로 저건 맞겠어, 저 정도는 되겠네, 내가 저기까지는 해볼게 라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 아예 머리를 비우고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가져가셔야 인생이라는 게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크기가 능력보다 훨씬 중요해요.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꿈도 박살내버리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봅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은데 나는 저렇게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의 능력치를 본다면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내 능력도 엄청 높았을 테니까.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 올 이유도 없을 정도로 되게 잘 살았을 거니까. 근데 지금의 능력을 보지 말고 돈 들지 않는 최고의 방법, 나는 진짜 꿈이 있는가? 나는 생각이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크게 가지고 내일 미래를 크게 꿈꾸는데 돈 드는 건가요? 돈 들지 않거든요.
누가 야 너 생각 왜 이렇게 크게 가지고 있어? 좀 줄여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점점 내 꿈을 잘라내는지, 지금의 능력치를 보지 말고 내가 살고 싶은 그 모습을 생각의 크기를 크게 가지는 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선생님 하다가 사직서 내고 뉴스캔 하니까 저희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겠죠? 그죠? 그죠? 이러셨겠죠?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생각을 크게 가지고 내가 꿈꾸는 것들을 집안 곳곳에 붙여놔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드림보드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죽이는 벤치 한 대를 붙여놓고 벽에 딱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차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단히 미쳤다고. 네. 진짜 헛바람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 딸의 꿈을 박살낸 게 저희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한아, 세상에 특별한 인생은 정해진 사람들이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직장 잘 가지는 게 최고야 라고 말하고 계신 엄마가 계시다면 저 같은 딸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근데 저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드림보드 욕을 할 때도 제가 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드림보드를 붙여놓고 나는 무조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일한 나의 가장 큰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이거라고 붙이고 내가 상상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 끝이다 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간절하게 붙이고 진짜 간절하게 아침 저는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러 올 때 그 차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생각의 크기를 크게 가지시고 본인의 능력을 지금의 모습으로 한기짓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은 제가 말했던 인생 일을 살려면 완전히 다른 루트를,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진짜 열심히 가고 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열심히 가야지, 진짜 열심히. 나 진짜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부산에 도착하겠지? 라고 해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타고 줬어요. 근데 옆에 갑자기 페라리 한 대가 웅!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차를 딱 세우더니 저한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자전거 타고 언제 가니? 내가 딱 1시간 만에 주파해 줄 테니까 페라리 타! 라고 했는데 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해요. 제가 페라리 탈게요. 이랬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 했던 말에 제가 너무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페라리가 그러면 저한테 야, 너 왜 계속 자전거 타고 가고 있니? 막 빌면서 타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갔거든요. 가는데 저 멀리서 가고 있는 페라리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싶은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서. 그래서 두 번째 손을 내밀었을 때는 냉큼 페라리에 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도구를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1원 장 안 주면 그 일 하실 건가요? 절대 아니실걸요? 결국 내가 벌려놓은 게 너무 많고 누가 얘기한 것처럼 직장 가지면 차 사고 집 사야 돼 라고 얘기했으니까 벌려놓은 게 너무 많고 내가 지금 오늘 이번 주에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저번 달에 벌려놓은 카드값과 빚이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솔직해지면 사실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계로부터 자유롭다면 내가 지금 내 생계를 위해서 벌어들이는 그 돈을 누군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 내내 일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넣어준다면 그 일 하고 계실 건가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시간에 뭘 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그 일을 생계만 해결돼서 하지 않아도 된다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밖에 나가서 이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여행입니다, 여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삶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게 여행인 것 같아요. 생계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돈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제 얘기를 하면 안 믿으실까봐 전 세계 7,000개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김승호 회장의 얘기입니다. 같이 들어보실게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사업이나 자기 생활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아까 내가 중력 얘기했죠. 중력. 그럼 중력은 작은 돈은 그러니까 큰 돈은 상대적으로 작은 돈보다 중력이 셀 거예요. 그런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한 번에 몰려다니는 돈보다 힘이 세요. 무슨 얘기냐면 매달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한 번에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이걸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는 거. 자, 우리 지금 비 안 와갖고 막 난리인데 비가 일정하게 골고루 오면 곡물도 자라고 우리가 온도를 유지하거나 세상 사는데 편리한데 만약에 한 번에 비가 몰아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연량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되는데 1년 내내 안 오다가 200mm 한 번에 와. 이러면 우리 풍수로 죽게 되는 거예요. 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디 가서 일당으로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뭐 기계 고치고 뭐 설계해갖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루 일당씩 보면 30일이면 얼마에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수입보다 몇 배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을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주말에 500만 원 오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 100만 원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힘이 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좀 해석하냐 일정하게 들어오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 않아도 뭔가의 시스템 때문에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나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봉급을 받아서 생활하거나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4시간을 계속 써서 돈을 벌거든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분들은 죽다 깨어나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은 부자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써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시스템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는 싶지. 근데 넘어가는 방법을 모르겠어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4분면이라는 표가 나와 있는 전 세계 유명한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방법을 한 줄로 적어놨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읽고도 있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뉴스킨은 원래 가장 큰 세계 최고의 커미션을 집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완전히 비전을 바꿨습니다. 세계 최고의 플랫폼 회사가 되겠다고 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플랫폼이 돈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나 자기가 다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거는 플랫폼 사업이니까 도전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가장 유명한 플랫폼 기업은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에는 다들 아시죠? 어떻게 하나요? 집을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렌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럼 에어비앤비가 그 집을 다 사들여서 빌려주는 건가요? 아니요. 중간에서 연결만 딱 합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아요.
중간에서 이 플랫폼 하나 가지고 연결만 띵딱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에어비앤비예요. 근데 공급해줘요. 집을 내놓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있어요? 집 빌리는 사람들 부자가 있나요? 에어비앤비는 부자예요? 부자죠. 중간에서 연결하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하나 더는 이제 들어온다고 하던데 우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노느니 차를 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자기 차로. 그리고 거리 움직이고 택시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서 우버는 이 두 사람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우버가 그 차를 다 사들여가지고 빌려주는 시스템인가요? 아니요. 연결만 돼 있다고 합니다. 차 하나 빌려주는 그 임금 노동자들이 돈을 벌 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버를 하나요? 아니요. 그리고 차를 타는 사람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버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하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을 연결만 해주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키는 플랫폼 회사가 되겠다. 첫 번째로 소비자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갈바닉을 우리가 사서 들고 있나요, 집에? 여기 리더 사장님 갈바닉 막 재놓고 있을까요, 집에? 아니요. 갈바닉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가 좋아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두 사람을 띡띡 연결해주면 중간에 저희 커미션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고작 이 정도에 그치면서 자기네들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연결만 해주면 돼요. 이거 소개만 해주면 돼요. 키즈 카페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 그치는 건 사실 플랫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연결해줘서 가져가는 돈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되게 매력적이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 돈은 특히나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리더 사장님들의 커미션 0.1%도 안 되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어서 이 뉴스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연결시키는 돈은 그 정도로 매력적인 보상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뭐냐면 사업을 할 권한을 주고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을 제가 연결해주면 그 연결해준 대가로 제가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백종원 있죠? 백종원은 수많은 프랜차이즈를 내주는 사람이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프랜차이즈를 받을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 프랜차이즈를 받으려고만 하죠. 근데 그 받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내어주는 그 백종원이 프랜차이즈를 내줬다는 이유만으로 로열티를 받으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본사 권한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받을 일만 있지 프랜차이즈를 내어줄 일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 뉴스킨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갈바니 그리고 이 좋은 제품들로 프랜차이즈를 받는 게 아니고 한번 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막 내주면 내줄수록 내가 백종원처럼 돈을 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플랫폼 회사들이 제품을 연결시킬 줄만 알지 사업을 연결시켰을 때 로열티를 팍팍 주는 이런 매력적인 보상을 갖고 있는 플랫폼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소일거리나 투잡이나 부업거리나 제공하는 거지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연결시키거나 내가 사업자를 연결시키거나 하는 일이 뉴스킨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쓰다빠지게 구축을 해놨는데 회사가 날아가면 말짱꽝이잖아요. 저도 제 자식이 있거든요. 제 자식한테 상속시키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진만 봐도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더 이상 사업 설명 듣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뉴욕 증시에 올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봐도 저게 뭐야 라고 하신다면 뉴욕 증시 자체를부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올라가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을 느낄 수 없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뉴스키는 뉴욕 증시에 올라가 있고 내외 증시에서 그 시즌에 가장 성장률이 높은 회사에게 주는 패경식이라는 걸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국 지도죠.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각 주에 50주가 있죠, 미국에. 그 주에서
가장 각주에서 가장 넘버원 기업이 어디냐라고 모아놓은 게 이 지도거든요. 근데 저 왼쪽 위에 유타주에 보시면 중간에 뉴스킨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50주에 있는 모든 회사들을 전부 다 아세요? 처음 보는 회사 너무 많으시죠? 아는 회사보다 모르는 회사 훨씬 많으시죠? 그래서 내가 아는 선에서 계속 뭔가를 판단하거나 생각해보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회사들이 미국 50주에서 넘버원 기업들로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집에서 받아보시는 그 포브스의 뉴스킨이 지금 최고의 프리랜서 보상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소개된 바로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가장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주종목으로 띄고 있는 제품이 있죠.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 커피 프랜차이즈를 내주고 싶어도 커피 맛은 기본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계속해서 커피를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커피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매출이 생기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게 나는 거거든요. 매출이 없고 네가 해야 되는 게 없고 유지할 게 없는데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유지하는 게 없고 매출이 없는데 어떻게 이익이 납니까? 그게 땅 파서 돈 주는 건가요?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은 뉴스킨을 시작하기 전에 5년 동안 바람 한 번 안 핀 뉴스킨 초매니아였어요. 그래서 뉴스킨에 대한 제품력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쯤에 처음으로 나온 게 뭐였냐면 그냥 좋은 화장품이 아니고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아예 얼굴을 젊어지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노화 유전자가 날뛰다가 에이즈락이 들어가는 순간 스탑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젊을 때 랩으로 98%까지 돌려준다라고 하는 걸 우리끼리 떠드는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거거든요. 다른 것보다 저 보시면 되겠죠? 제가 25이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 제 10년 후에 늙으면 저렇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제품은 너무 좋아서 사실 얘기를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거, 진짜 젊어지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사업한 이후로 1년에 한 번씩 신제품을 내줬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계속 돈을 벌 수 있게 계속 신제품을 얹어주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 제품으로 10년, 20년씩 일하라고 한다면 어지간히 입을 잘 터는 사람 아니고는 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신제품을 얹어줬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뛰어난 제품들을 계속 내준 거죠. 그래서 결국 작년과 재작년에 넘버원 뷰티 디바이스로 저희끼리 떠드는 게 아니고 유로 모니터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해줬습니다. 너네 제품이 최고다! 뷰티 디바이스로 17년도에도 너희가 최고였고 18년도에도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놀랍지도 않아요. 머리 원래 나는 거니까. 저는 사실 이 제품을 받았을 때부터 당연히 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의 제품력을 믿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머리 난 거를 인스타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는 시스템. 그리고 내년 초에 나오는 그동안 다이어트 식품들로 경쟁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운동이 최근에 인스타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몸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몸을 왜 만드는지 아세요? 자기 만족감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충제 한번 팔아보려고. 아니면 혹은 헬스장 관장님이면 자기 헬스장 홍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몸을 만드는 수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을 불을 켜고 있는 게 이 피트니스 시장이거든요. 근데 뉴스킨에서 운동 전후에 먹는 제품을 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트레이너였거든요. 최근에 티아고를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사실 놀라울 정도로 쭉쭉 빠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건 플라시본지 먹고 있으니까요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 있죠. 몸에 힘이 더 나는 것 같아. 더 쭉쭉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옛날 방식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운동을 하는 건 진짜 미개하게 살 빼는 겁니다. 진짜 지방을 태워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먹고 운동하면 되잖아요. 끝나고 나서 근육을 팍팍 만들어주는 게 있으면 운동 끝나고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아주 고급지게 살 뺄 수 있는 방법도 진짜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지속 가능성. 결국은 이 플랫폼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회사가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을 계속해서 얹어주는가 하는 건 사업을 알아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그로비브라고 하는 건 사실 제가 처음에 뉴스킨 본사에서 그로비브를 얘기했을 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진짜 이제 팔다 잔디 주스까지 파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깊은 뜻을 모르고 앞으로 뉴스킨에서 10년을 앞으로의 10년을 책임질 것은 에이지락 플러스 저는 그로비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아마존 회장 있죠? 지금 최고의 유통기업이 어디인가요?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지금 열심히 쇼핑몰 같은 걸로 유통을 시키고 있어. 근데 디오는 뭘 하는지 아세요? 디오 뭘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돈의 촉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디오 하는 게 뭐냐면 실내 수직 농장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기업을 단 2,2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을 가지고 아마존의 다음 1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내 수직 농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런 거거든요. 보면 뭔지 모르시겠죠? 그냥 칸칸이 나와서 잔디 기르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제 뒷강사가 훨씬 더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지 마시고 뒤에 걸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 느끼는 건 나 정말 평범했는데 평범한 사람이 진짜 특별한 인생을 꿈꾸고 결국은 실제로 그렇게 잘 살게 되는 유일한 부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깥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것들에 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10병이 터질지 모르고 한 달 전에 삼겹살집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노즈페인이 될지 모르고 일본 관련 사업들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모든 트렌드들을 대비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노력 하나만으로, 열정 하나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사실은 너무 많은 제약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컨벤션 가서 진짜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저 진짜 평범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전거 타다가 페라리 갈아탄 거밖에 없어요. 진짜. 그거밖에 없었는데 너무 평범했던 사람이 진짜 특별하게 살 수 있구나 라고 느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알렸던 게 누구였을까요? 제 가족이었습니다. 왜 제가 같이 잘 살고 싶으니까. 그 제일 친한 친구. 같이 잘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근데 내가 잘 살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열심히 해서 대박 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내 주변 사람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전무후무하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진짜 많이 느꼈던 건 그냥 단 한 명이 바뀌고 그냥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단 한 명을 손잡아서 내가 있는 쪽으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걸 보고 300명, 1000명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이 사실 단 한 명이 선택한 걸로 여기 다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리더 사장님이신 신영 사장님이 한 명이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사장님들에게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주어지긴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바뀌어서 그 뒤에 있는 300명, 1000명, 10,000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을 지금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다시 한 번 더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럼 매 1억을 지금 모아간다고 가정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혹은 사업을 해서 1억을 모았어요. 그럼 그 다음 또 1억을 모으고 1억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계속 10억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첫 번째 1억을 모을 때 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들어간 노력의 총합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해서 전체 1000이 들어가야지 10억을 모은다고 이해를 해요. 통상적으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처음에 1억을 모을 때 100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90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80이 들어가요.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나머지 9번째, 10번째에서는 10의 노력도 안 들어도 돈이 느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갖고 있는 중력의 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면 제 느낌은 어떠냐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 4, 8 순식간에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셨죠? 1, 2, 3, 4, 5, 6으로 쇠가 빠지게 돈 버는 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돈 버는 방식이고요. 1, 2, 4, 8, 16, 32 껑충 뛰어오르는 방식이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오른쪽 화면처럼 돈이 저렇게 벌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저렇게 벌 수 있는 구조를 내 인생에서 그런 구조에 내 모든 노력을 바쳐야 결국 내 인생에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스타벅스도 당연히 체인점이 늘어날 때 저런 방식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킨도 똑같은 방식이라 말을 했잖아요. 본사가 되어서 계속 프랜차이즈를 내주는 거라고. 뉴스킨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장표로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초대해 주신 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보상을 들어보내기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저에게 듣지 마시고 오늘 초대해 주신 분에게 어떻게 이러한 그래프가 되느냐라고 꼭 물어보시길 바래요.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3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부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있어서 나는 무조건 결혼하면 부부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저희가 부부로 하면서 제가 싱글로 할 때는 전부 싱글로 하더라고요. 제 파트너들도. 근데 제가 부부로 사업을 하면서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부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루비 이사님들이 같이 제주도를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저희 여행 갈 때 주말에 꼭 끼워 가세요? 주말에 쉬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평일에 가려고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기다리지 않아도 될 때. 그래서 모든 부부들이 전부 평일에 이렇게 제주도를 갔었어요. 같이 사실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한 결혼인데 어느 순간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일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일하고 둘이 월급 합쳐서 살려고 결혼한 것처럼 주말밖에 시간을 못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과 눈 마주치고 행복하게 살고 결국은 그런 모습 때문에 내 아이가 행복해지는 거라면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컨벤션에 갔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타의 주지사가 와서 저희 뉴스킨에게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꿔주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 매직 존슨이라는 사람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위대한 농구 레전드인데 뉴스킨이 정한 시간에 와서 강의만 하고 가는 게 말이 되진 않잖아요. 이 모든 걸 기반하는 건 뉴스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우면서 이 세상을 진짜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결국 자기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외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죽는가가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이 돕고 많이 세상을 구하는 그런 기업들에는 아낌없이 연사들이 가서 강의를 해주는 거죠. 저도 뉴스킨을 하면서 저는 선생님일 때는 절대로 한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을 하면서 오히려 도서관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뭔가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주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으로 제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컨벤션 다녀왔고요. 마무리를 하면 뉴스킨을 하면서 가장 크게 가질 수 있는 건 사실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사실 경제적 자유입니다. 저는 처음에 25에 시작했을 때 야, 이거 열심히 하면 월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 거야? 너무 단순한 이유로 스타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나서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보낼 수 있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를 돈을 벌고 나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할 때 내가 한국의 사업이 무너지면 어쩌지? 이번 달에 막 걱정하면서 다니지 않거든요. 혹시 성인이 되고 나서 수학여행 간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여행 다녀본 적 있으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돈이 있고 자유가 있고 마음의 자유가 있어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건 내가 이런 것까지 얻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곳을 다녔던 것 같아요. 미국도 다녀왔고요. 제가 저희 아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엄마 아빠 여행을 많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다니니까 비행기 탈 때 울지도 않습니다. 앉아서 기내식 나오면 기내식당 먹고요. 그리고 앞에 꼬르르 딱 틀어놓으면은 우리 영화 보듯이 보면서 그 도착지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이런 경험이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얘도 별다르지 않거든요. 최근에 또 이제 시간을 내서 사이판도 같이 다녀왔고요. 여기 계신 분은 제가 아까 드림보드를 걸어놨을 때 기똥차게 욕을 해주셨던 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지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저희 3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외국에서 돈을 벌어다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같이 쓰는 번호 있죠, 집에서. 같이 쓰는 번호 4자리를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다는 생각을 하고 바로 한국에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만 같았던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 경색이 2번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MRI가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잘렸습니다. 바로. 30년 동안 일한 회사였거든요.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 청춘을 바쳐서 일한 회사에서 남은 게 내 경색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뿌듯했던 건 우리 엄마가 선생님 계속 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제가 뉴스킨을 그만두고 선생님을 계속했다면 내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절대 아빠한테 들어오라는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아빠 당장 가져고 들어와. 아빠랑 엄마 인생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딸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돈을 버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고 났을 때 나와 내 가족, 내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꼭 그 일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초대해 주신 분에게 꼭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나도 알아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